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이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세훈과 안철수 측은 어젯밤 늦게까지 협상을 하다가 실무팀 협상을 하다 결렬이 돼서 오늘 오전에도 지금 만나서 협상 중입니다. 아마 오전 중으로는 끝내겠다 양측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전 중으로는 끝나지 않을까. 이제 빨리 협상을 끝내야 이제 오후에부터 내일까지 여론조사를 하고 2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19일 오전에는 이 최종 발표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일정을 지금 합의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쟁점은 정말 구체적인 겁니다. 이제 문항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 여론조사를 전화조사로 하는데 유선 무선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것 가지고 마지막 팽팽하게 서로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경쟁력과 적합도가 있는데 경쟁력과 적합도 말을 모두 넣고 그 다음 100% 무선 여론조사를 하면 그게 기본적인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문항과 이 2개를 놓고 서로가 원하는 쪽으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면서 그게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경쟁력과 적합도를 모두 포함을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100% 무선 여론조사가 일반적이니까 그런 형태로 어떤 합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조마조마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후보 단일화가 절박한 문제고 4월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서 야권으로서는 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보여준 내용 또 양측 진영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두 후보가 단일화를 꼭 이루어내지 못하면 정말 엄청난 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알고 있고 서로가 협력해서 손을 잡고 한 사람은 후보, 한 사람은 선대위원장, 본부장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보궐선거 승리를 쟁취해내야 한다라는 부분에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자신은 유지해 왔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또 단일화 이후에도 두 사람이 손잡고 그 선거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때까지 합심해 갈 것이다. 또 그 이후에도 협력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먼저 어제 오후에 90분 가까이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유력한 방송사 대부분 생방송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용도 재미가 있었고 두 후보가 전체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많은 평가들이 나옵니다. 오세훈이 잘했다, 안철수가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본 느낌은 오세훈은 노련했고 안철수는 진솔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은 예상했던 대로 또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고 또 변호사 출신이고 또 서울시장도 지냈고 많은 부분에서 아주 노련했다. 어떤 질문, 어떤 답변에도 조금도 막힘없이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방송이라는 게 말씀입니다. 이게 방송의 기본 ABC는 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고 목소리가 좋고 표정이 자연스럽고 그러면 전달력이 좋고 신뢰감을 준다. 이렇게 ABC 딱 정해진 원칙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그걸 다 잘한다고 해서 방송 진행을 정말 매끄럽게 잘한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또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전파라는 게 이 방송이라는 게 이 감성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이 별로다라고 하는데 또 아주 좋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세훈의 노련미는 돋보였지만 좀 너무 세련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또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안철수의 경우에는 좀 세련미는 많이 역시 떨어졌지만 과거에 비해서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고 역시 말을 하는 거나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거든요. 또
또 이런 세세한 내용에 들어가면 오세훈에 비해서 많이 아는 편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진솔하게 하는 부분은 성공을 했다. 역시 세련미는 좀 떨어졌다.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또 진솔함을 줄 수는 있었다. 이런 평가를 보통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국회의원들, 새로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 또 오래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국회는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히 유망한 사람들이 모두 정치의 뜻을 품고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국회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역시 국회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이 법조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고 이 법조인들은 역시 그 논리에 강하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너무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치적 상상력, 정치적 순발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빨리 국회의원직에 적응하는 데는 역시 법조인이 가장 빠르다. 그 다음은 역시 행정가들, 행정인으로서 국정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응이 빠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기업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역시 이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린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말이 이렇게 매끄러운 편은 아니죠. 그 이제 타고난 부분도 있는 거고 또 훈련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많은 훈련을 했다 손 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극복하기는 힘들거든요. 또 그걸 또 다 극복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좀 말이 어눌해도 그게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솔직해 보일 수도 있고 하는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ABC 기본으로 보면 오세훈이 방송 잘한다. 오세훈이 토론은 잘한다. 맞지만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나름대로의 강점을 살려서 얘기를 잘했다. 제가 두 사람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되고 같이 손잡고 앞으로 대선까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두 사람이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나름 내용에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합하는 분위기로 잘 이끌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경륜이 돋보인다.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쟁점은 그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면 이제 합당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세훈이가 그러면 지금 입당해라. 입당하면 자기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겠다. 이렇게 받았고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오세훈 그 처가의 그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오세훈 쪽에서는 토지 보상에서 손해를 본 부분인데 무슨 특혜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맞받는 이런 내용은 오고 갔습니다. 자,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저는 생각에 지금 안철수냐 오세훈이라를 놓고 야권 내부에서도 또 여권에서도 공작을 하고 있다. 또 언론들도 편이 나뉘어서 공작을 하고 있다. 누구를 겨냥해서 누구 죽이기에 나서고 누구를 겨냥해서 누구 띄워주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띄워주기 아니냐. 갖가지 의혹과 갖가지 또 비방 많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야권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입니다. 나서서 여권의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그게 경쟁력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20%까지 이길 수 있다라는 지지율 조사도 나오지만 지지율 조사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30%대 많아도 40% 초반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직 선거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양 진영의 열성 지지자들만 투표장으로 가는 그 부분을 예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경쟁력이 중요시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적합도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야권 진영, 보수 진영의 어떤 결집된 열성 지지층들의 그 의사도 정확하게 묻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야권 지지층에서 사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세훈 안철수가 막판 벼랑 끝 또 협상으로 오게 됐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꼭 그게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꼭 이게 나쁜 것만 있는 거냐? 또 그렇지는 않다. 잘 타협만 한다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지금 안철수 오세훈으로 다 모았지 않습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로. 이것은 이제 좀 오히려 장점이다. 이건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뭐 박영선, 김진애 뭐 단일화 이런 건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좋은 점도 있다. 대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두 사람 모두, 두 후보 모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두 후보 모두 단일화만 이루어낸다면 박영선 후보, 여권의 후보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물론 박빙의 승부겠지만 충분히 승산을 잡고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후보 모두 지금 야권이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자산입니다. 서울시장 아니고 뭐 대선 후보로 내놔도 손색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는 누가 되든지 같이 손잡고 4월 7일 보궐선거를 두 사람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한다. 두 사람의 이름으로 지지하는 국민들과 함께 그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은 서울시장이 되고도 또 야권의 지도자로 남고, 또 한 사람은 서울시장이 아니지만 또 유력한 대선 후보로 야권의 지도자로 성장해 가야 한다. 이 부분이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건 기본적인 큰 틀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지금 뭐 협상에서 줄달리기를 하고 있는 저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누가 대선 후보로 또 적합한지 제 개인적인 충분히 판단이 있습니다. 또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그 여론조사 문화, 여론조사 방식,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제 생각이 있지만, 제가 굳이 그걸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번 뭐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확실한 근거, 논리가 있고 또 뭐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유튜브니까 뭐 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제 의견을 밝히겠지만, 안철수, 오세훈 후보 모두 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이고 후보들이고, 또 여권 후보에 누가 나서도 여권 후보와 한번 해볼 만한 승부, 박빙의 경쟁이겠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이다. 야권 지지층 모두를 같이 엮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어느 쪽이다, 또 지금 그 협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적합하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제가 말씀드리는 같이 손잡고 야권이 이기는 길, 그 다음에 대선을 함께 가는 길, 그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기가 아마 첨예하게 있을 겁니다. 이 후보 단일화 하는 과정을 저도 뭐 과거 여러 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막 서로의 정보전도 치열하고요. 서로 감정과 합리적인 논리들이 막 뒤섞이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후보 두 사람이 아마 큰 가닥에서 타협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곧 타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가 다 돼서 오늘 여론조사에 착수가 돼야 가능하면 훨씬 좋은 모양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안철수냐 오세훈이냐, 중요한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이 아주 박진감 있는 이 정치 게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선거 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